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홍PD 컬처클럽 오늘 첫 손님으로 우리 신정식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새해 새로운 걸 시작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보이는 라디오, 네. 뭐 들리는 TV 어느 정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맛이 있네요. 예, 새로운 맛으로 시작하는 저희 홍PD의 컬처클럽 보이는 라디오, 들리는 TV. 오늘 신중식 변호사님 한 달 한 번에 나오시는데 같이 우리 대담 진행하는 첫 대담 진행자로 나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2013년 뱀의 첫 손님이십니다. 그러세요. 한 말씀 하셔야죠. 예, 우리 저기 시청자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 저는 신중식이고요. 우리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네. 경제가 어려워서 네. 우리 뭐 저녁도 그렇고 특히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 뭐 당연하게 모두들 힘들어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좀 올해는 좀 뭐 이런저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네. 좀 이렇게 마음도 좀 풀리고 네. 그다음에 좀 주머니 사정도 좀 풀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이야 교통사고 이민법을 주로 하시는 분으로 아시는 분도 아시니까. 예. 예. 또 오늘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갓 이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아빠 허락받고 가라 그랬더니 슬그머니 타고 나가지고 사고를 딱 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있는 일이죠. 네. 네. 이 부모님들이 키를 아무리 몰래 감춰놔도 감춰놔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이제 뭐 어디 파티에 갔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잠시 여행을 갔다든가 아니면은 저녁에 잠깐 어디 갔다 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엄마 차 아버지 차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키를 또 가지고 일부러 어떤 분은 가지고 나가요. 또 둘 다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어느샌가 벌써 아드님께서는 귀신같이 딱 카피를 벌써 해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가끔 이제 사고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사고 쳐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차를 그 차 보험 그 차 주인의 허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왜 그 보험을 들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신중식에 대해서 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중식이 가지고 있는 차가 이제 그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신모식이라고 하지만 그 차에 대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 차 주인인 내가 이 보험에 커버가 되고 또 내가 우리 집사람 이 드라이브 하는 걸 허락해 주니까 집사람이 내 차를 끌고 나와서 사고가 나도 허락을 받고 나갔으니까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주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친척이 왔다든가 이 허락받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락받지 않고 나왔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동생이 왔을 때 나 잠깐 어디 좀 우리 뉴욕에 갔다 오겠습니다. 뭐 형님이 나 운전하고 데리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갖고 가? 그러면 바쁘시니까 가져가라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허락받고 가면 괜찮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국제 면허를 가지고 왔던 뭐 하든 간에 그 허락받고 가니까 내 보험이 이 사고가 났을 때 다 커버해서 그 보험 내 동생이 허락받고 나갔으면은 나가서 사고 났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해도 상대방 차를 부서지게 했어도 내 보험에서 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데서 당신이 운전을 하도록 허락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큰 퀘스천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가끔 변호사한테 맡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럴 때는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등등을 설명을 해주면 괜찮은데 멋모르고 그냥 이제 변호사 없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상대방 보험회사도 뭐 참 사고가 나서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프겠다. 막 위로를 주고 다시 말하면 그 사고 당한 사람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동정심을 주고 그러면 이제 술술술 다 얘기하죠. 그런데 딱 하다가는 상대방 보험회사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 보험회사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졸지에 이 보험을 다 커버될 일을 잘못 말하는 바람에 내가 개인적으로 또는
내가 내 식구가 예. 우리 아들 녀석이 아니면은 내 동생이 다 책임을 기본적으로 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얘기하다가 그 갖고 가지 말래. 나 그거 참 말한 되게 안 듣네 뭐 이런 데든가 아하. 어떤 말 한마디가 예, 예. 왜냐하면 그런 말 한마디를 돌릴 수가 없는 게 그 얘기를 할 때 다 녹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뭐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talk to my lawyer 딱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아무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 전문가한테 슬쩍 다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숨 한 번 쉬면서 작전을 짤 수가 있어요. 이제 법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내가 허락을 해주지 않고 나간 차가 사고가 났으면은 사실 내 책임도 아니고 내 보험회사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 운전한 사람 책임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보험이 책임을 안 지니까 내 보험료는 뭐 올라가지 않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책임을 지게 된 자기 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미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녀석 말 안 들어가지고 가져갔더라. 아들이 다 책임을 지게 되면 이제 어떤 분은 또 머리가 빠르시니까 아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 아들이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니까 민사니까 이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뭐 안 물어도 된다. 유추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또 법률의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그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이겼는데도 진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물어줄 게 없다 그러면 사실 그 더 이상 우리가 받아낼 건 없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돈 낼 때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이 돈 낼 때까지 나 이 드라이브 라이선스 정지시키겠다라고 악의를 품으면 정지시켜 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계속 뭐 라이드 해줘야 되죠. 아니면 아들이 또 끌고 나가서 사고 나서 무면허 운전으로 아니면 등등으로 형사법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허락을 했으면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록 내가 그냥 특별하게 따로 매월 며칠 날 허락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허락을 한 경우에는 야 맞다 내가 뭐 쓰는 걸로 보통 벌써 뭐 몇 달 전부터 허락을 해왔다. 뭐 그러면은 허락한 걸로 해서 내 보험이 다 커버를 해주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보험 회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항상 운전하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 날 경우에는 뭐 변호사와 상의를 한다든가 어떻게 방법을 미리 딱 구상을 해놓고 전화를 받아야지 아차하다가는 뭐 덤태기를 법을 피해간다라기보다는 법을 알고서 대처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또 하나가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개인 사업을 우리 동포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다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사고가 날 때 그 차를 가지고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어디 뭐 점심 먹으러 가다 사고가 났다. 내가 어디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사고들은 이 보험회사가 다 커버를 해줘요. 근데 간간하가 그 보험회사 전화가 가지고 미스터 김 어떻게 이거 다쳐서 very sorry 잘 좀 테이크하고 아무나 안 아팠으면 좋겠다. 염려 말아라 우리가 다 체크해준다. 그러다가 사고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났다 그러면 글쎄 어디서 가다 그랬니? 그래 나 지금 뭐 딜리버리 가다 그래서 그럼 다 끝난 겁니다. 왜? 이제 거기 뭐냐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 용으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이 개인적으로 들은 보험에서 딱 빠져나갑니다. 그래 그거 참 안 됐네. 참 사업은 잘 되냐 끝나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뭐 이렇게 렌트카 아니면 차 고치는 거 이런 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보험회사가 미안한데 우린 거기 커버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그럼 너 이거 얘기했지 않냐? 딜리버리 가다가 사고 났다고. 맞지? 가만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사업용으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는 워커스 컴pen세이션 그 네. 비즈니스 그쪽에서 나가야 돼요. 네네. 네. 사업자 보험으로. 사업자 보험으로 네.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개인으로들은 개인적으로 쓰는 용 거기서 커버가 안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사업자 보험을 들었느냐? 안 들었거든요. 경우도 많죠. 그러면 특히 또 그 사업하시는 분 중에 직원이 몇 명 있으신 분들은 거의 법률적으로 워커스컴 같은 걸 들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혼자 부부가 하실 때는 안 들어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안 드신 분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체 보험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제 내 보험에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걸 몽땅 다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꼭 숙지를 해야 될 그렇죠. 사항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좋은 건 우리 보험이든지 네네. 상대방 보험이든지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그럼 사고 난 거 그대로 설명하는데 뭐 어때? 그렇게 단순한 거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사고 나서 우리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회사, 상대방의 그 변호사 등등이 이렇게 전화가 왔다든가 그 서류가 왔다든가 했을 때에 꼭 나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하고 나중에 얘기해라. 내가 우리 변호사가 너 연락할 거다. 연락처 네. 나오.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하면 끝나면 돼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거짓말하라고 저희들이 No, 말씀드리는 no, 건 no. 아니지만 No. 정확한 상황 속에서 네. 전문가와 의논 끝에 그렇죠? 가장 그 자기에게 적합한 상황을 가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그렇죠. 위법을 법률을 어기면서 속이면서 그런 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법률이 보호하는 자기의 보호하는 그 한도 내에서 자기가 그렇죠. 최상의 방어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방법은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이렇게 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I have lawyer. 그렇죠. 네, 그러면 돼요. 오늘 교통 사고에 관련된 교통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 두 개.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네네. 혹시 말 잘못해서 예. 사업용으로 쓰다가 네. 그 사고가 나는 걸로 했을 경우 대처하기가 좀 힘들다. 예. 그동안에 돈 열심히 낸 보험료를 낸 거가 아주 자기는 보호를 못 받는 경우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 그리고 있어요. 자신의 허락 없이 사고 간 거를 고지고대로 얘기했다가 또 예. 실패하는 경우. 잘 생각하시고 예, 이 두 가지 케이스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뭐 이민개혁법이 생각보다 좀 빨리 갈 수 있다. 이거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지난해 말에 선거 끝나면서 많이 진척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예. 뭐 우리 이 방송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될 때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우리 라틴 히스패닉 계통의 투표하고 네네. 동양 사람들의 투표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랬죠. 이 두 그룹에서 이 몰표를 준 거죠. 73~4%를 그냥 전부 다 오바마한테 준 거죠. 근데 네. 이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공화당 내에 흐르는 여러 가지 마이너리티 민족들에 대한 반감이 나오게 하는 그 냄새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중에 하나서도 이제 이민개혁법에 반대를 해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이 두 그룹의 이민을 협조해서 두 그룹의 지구도 반반 나눠 먹어야 다음에 대통령이 되지. 히스패닉이 거의 70몇 퍼센트 그냥 다 동양 사람들이 70몇 퍼센트를 다 그냥 투표를 해버리니까 민주당에. 네네. 지금부터 4년 뒤에 2012년이었으니까 2016년에 그다음에 8년 뒤에 2020년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집권당 되긴 틀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년 야당이 될 거라는 지금 그런 그렇죠. 이 위기감 때문에 이제 이민개혁법을 찬성을 하는데 속도가 느려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빨리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슬슬 쪼개서 예를 들어서 급한 우리 이 미국에 유학 와 있는 그 과학 계통의 유학생들한테 이미 그 혜택을 먼저 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힘들어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그 농장에 일하는 막노동자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주면서 제일 지금 기본이 되고 있는 1200만 정도 되는 미국 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 자꾸 맨 끝으로 미루는 거죠.
막 미루다가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이제 아하. 그다음에 드림 액트 같이 청소년들 해주는 거는 그거는 뭐 예. 필요하니까 해주고 예.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때는 아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확 밀어붙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작전을 확 바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어제 그제 갑자기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뭐 5월 6월쯤 가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빨리 속도를 붙여가지고 지금 1월인데 네. 뭐 2월 3월 중에 어떻게 해볼까라고 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 사실은 90% 이상이 다 라틴 계통의 멕시코 네. 그다음에 그 남쪽에 남아메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그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죠. 예. 솔직히 우리 한인 사회도 많은 분들이 또 아일랜드 사람들 있죠. 네. 예. 이태리 사람도 꽤 있어요. 그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분들한테 희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덩달아 같이 가는 거네요. 자, 오늘 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시민권을 갖고 네. 자녀들이 한국에 있어서 네. 뭐 미국 가고 싶어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신청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한국 힘들어 말이어서.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는 대부분 뭐 취소가 되는 거로가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그걸 다시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예, 이제 그게 사실 그 지금 현재 그걸 알고 있는 이민관도 사실 많이 몰라요. 그 법률에 네네. 대해서. 그런데 2, 3년 전에 이제 그 법률이 하나 슬쩍 통과가 된 거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그 시민권자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면서 그냥 그것도 힘든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떨어졌어요. 변호사님, 나 이번에 또 가는데 이거 어떻게 좀 뭐 좋은 뭐가 있어요? 아니면은 통역관 데려갈 수 있는 네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몇 년 돼요? 그럼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여쭤보는 중에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럼 시민권 받으시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몇 분이 나도 뭐 투표 좀 하고 싶고 아니면 뭐 네네네. 이렇게 그렇지. 젊은 분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데 유리한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거 하지만 예. 근데 어른들은요 거의 90%가 네. 내 자녀들 내 딸 좀 초청해야겠어 내 아들 나 그 저기 좀 잘 안 돼 한국에서 고생하는데 여기라도 데려와야겠어 뭐 아니 우리가 좀 약간 쓸쓸해 내 자식들이 그런 분들이 불러서 있죠. 살아야겠어 그런 그래서 분들이 있습니다. 80, 90%가 다 자식들 초청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 좋죠. 네.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의 법률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 신청해놓고 나 취업버리면은 이거 다 못하죠. 아들도 못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법률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영주권을 신청을 해놓고 신청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신청서는 무효가 됐어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가족 이민의 첫째 목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사는 게 인간의 행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족 이민을 신청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같이 모여서 살아서 같이 그게 행복인데 같이 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법의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무효했어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시민권자가 자녀를 초청했을 때 시민권자가 결혼한 자녀, 아직 하지 않았지만 21세가 넘은 자녀, 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6년, 7년, 8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특히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11년씩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나요. 기다리다가 네네. 초청하신 분이 돌아가세요. 그럼 이제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 어른께서 이번에 할머니가 신청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신청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청하는 게 나아요? 그럼 광고 오래 사실 분이 하세요. 이제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무효가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할머니가 하셔야 되겠네요. 2, 3년 전에 이제 그 법이 네. 그 어느 한 구석에서 바뀐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신청을 해서 신청하신 분이 돌아가셨어도 네. 계속 살리는 방법이 어떤 경우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살짝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어른이 신청하신 분이 돌아가시는 날 네. 그 혜택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받을 사람이 네네. 미국 내에서 살고 있었으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네. 살려준다라는 조항이 어디 구석에 하나 생겼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있는 사람은 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는 방법 거의 다 안 되는데 네네. 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미국에서 이미 이민을 예상을 하고 이미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네. 근데 허망하게 이 초청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네네. 우여가 돼서 거꾸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 이후에 법률 바뀐 거를 이민관들이 아직 숙지 못하고 있죠. 본부에서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키니까 모르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법률 규정을 대세롭게 하면 이걸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 네네. 야, 자기 이런 문제가. 권한이 있는지 이거 모르는 법률이 있는데 이걸 이걸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적용해도 네. 되는지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갖고만 있는 거 일을 안 하는 거 있죠. 네. 또 변호사분들이 몰라도 안 되겠네 이거. 사실은 많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혹시 그런 케이스에 계신 분이거나 네. 아니면 그런 분을 알고 계시면 이제 우리 신변호사한테 연락을 하거나 네. 또 그것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더라 이렇게 예, 얘기하시면 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제 어떤 어디에 쓴 칼럼을 온라인에 그걸 보시고서 어떤 한 분이 야 이런 게 있다더라서 알라스카에 계신 분이 그걸 보고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런 게 있더라서 거기서 또 전화가 오신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는 예. 다행히 4개월 만에 그냥 받았어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어디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그 혜택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혹시 우리 중앙 TV 보고 계시는 분들 네. 혹시 그런 주위에 계시거나 친척이 계시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그 평판종 변호사 주위에 찾으셔가지고 네. 가서 상담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교통법규 그리고 이민법에 대한 얘기 오늘 좀 나눠봤습니다. 네. 또 올해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이상으로 홍PD의 컬처 클럽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앞으로 매주 저희 꼭 필요하신 분들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앙방송의 홍수연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